자, 이번에는 오토 클로즈 배워볼 건데, 지금 우리가 요 인풋스트림 리더를 이렇게 클로즈 하고 있는 거를 자동으로 하는 코드를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트라이 캐치 시간에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 소괄호에다가 생성하면 오토로 클로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 그대로 써볼 건데, 오토 클로즈 포함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프로젝트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세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레슨 35 오토 클로스. 자, 메인. 자, 우리가 이제 오토 클로즈라는 건 뭐냐면 트라이에다가 소괄호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객체를 생성하면 해당 객체의 클로즈를 파이널리 지점에서 자동으로 호출해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토 클로즈. 자, 한번 해볼게요. 트라이인데 소가로예요. 자, 트라이인데 소가로, 중가로. 자, 여기서 객체를 만들어야 된대요. 자, 요 안에서 자, 우리가 쓰고 싶은 것은 input stream reader. 자, 우리가 줄여서 ISR이라고 했고요. 자, 이것을 객체로 만들어야 되니까 new input stream reader. 오늘 이제 콘솔에 입력을 받을 거니까 system.in 이렇게 되겠네요. 자, 지금 요거 자체가 오류를 동반한다니까 자, 우리가 트라이 캐치에 캐치를 추가하면 되겠죠? 여기 추가 액션에 보시면 여기 캐치자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보면 이렇게 IO exception을 추가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캐치자 추가. 자, 여기 끝입니다. 자, 2.print stack trace. 자,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파이널리 지점에서 isr.close를 한대요. 자, 그게 오토 클로즈예요. 코드가 다 끝나고 나면 클로즈로 호출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출력이나 또는 이제 통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클로즈를 가지고 있어요. 클로즈업으로 구현하고 있죠. 보통 이 클로즈업을은요, 스트림과 관련된 친구들은 다 클로즈업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스트림 API도 우리는 이제 몰랐지만 클로즈업을 구현하고 있대요. 스트림 API도 우리가 클로즈 안 했는데 얘는 자동으로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굳이 이런 거는 쓸 필요가 없겠죠. 그쵸? 그죠?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썼던 코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while에 자, 계속 입력을 받을 건데 자, 이번엔 여기다가 조건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자, 우리가 입력을 받을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소괄호를 이렇게 치고 받을게요. 자,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해볼게요. 입력을 받을 건데 변수가 참조할 거예요. int input 자, isr.read 근데 언제까지 계속 반복문을 쓸 거냐면 뭐가 아닐 때까지 라인 계행이 아닐 때까지
자, 지금 이렇게 오류가 뜨는 이유는 변수 선언은 여기선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자, 변수 선언 여기서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다가 int input 쓰고 자, 0이라 하고 여기서 int만 쏙 지울게. 자, 이게 뭐다? 라인갱이 있을 때까지 입력받겠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입력을 받으면 이제 문자열에 더하기는 할 거예요. 자, 문자열에다가 자, 받아온 데이터를 더하기는 하고 좌에 input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출력해보면 지금 보면 프린트 F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프린트 F 조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 플러스가 아니라 쉼표. 자, 요 자리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자, 실행해보면 SMU 8기인가 7기인가 뭐 교육과정 이렇게 하죠. 짠! 잘 들어오죠. 네. 네. 우리가 이제 생략 가능한 거죠. 여기 자동으로 캐릭터 셋 디폴트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특정 인코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쓰시면 되고, 안 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썼던 캐릭터 셋 디폴트 캐릭터 셋이 자동으로 들어오죠. 요거는 이제 그쵸. 근데 이제 무조건 UTF-8이라는 그걸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OS에 따라 인코딩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UTF-8인 거 확인하긴 했는데 여튼 지금 현재 시스템적으로 깨지지 않게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되고 있고요. 별로 안 어렵죠. 지금 현재 이 부분. 자, 여기 소가로. 자, 근데 이 소가로에다가 여러 개를 쓰실 수도 있어요. 내가 여러 개 쓰고 싶다. 그러면 세미콜론하고 엔터 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뭘 해볼 거냐. 자, 우리 버퍼라는 친구를 배워볼 거예요. 버퍼. 자, 우리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버퍼링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쓰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우리가 뻥 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그때 이제 버퍼링이 걸린 거예요. 이렇게 버퍼링. 그러면 엄청 느리게 동작하고 있죠? 자, 이 버퍼링이라는 것의 버퍼랑 같은 말이에요. 버퍼는. 그러면 우리가 배운 이 버퍼링을 느리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자,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버퍼링이 생기는 이유를 아시면 이 버퍼링 생각보다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는 이 컴퓨터에 중요한 저장 공간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램이라고 하는 저장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HDD 또는 SSD라고 하는 저장 공간이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자, 여기 램은요, 굉장히 빠르게 저장했다가 뺐다 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고요. 자, 이 친구는 좀 느려요. 자, 느리게 들어갔다가 빠질 수 있는데, 자,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친구는 전기가 꼭 들어와야지 유지가 되고요. 전기가. 이 HDD는 전기 없이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곳에 새기는 형태. 자, 이 친구는 정기적으로 새기는데, 종종 전기를 흘러줘야 되는.
얘는 전기가 없어도 되는데 얘는 종종 전기를 흘러줘야 안에 있는 데이터가 손실이 없는 이런 저장 공간이에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거 둘 다 전기가 없어도 되고 얘는 꼭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엄청 빨라요. 얘는 그리고 엄청 느려요. 자,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어떻게 쓰냐? 우리가 보통 파일을 저장할 때는 이 저장 공간을 쓰고요. 우리가 보통 C 드라이버 이렇게 하는 부분, 또 D 드라이버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저장을 해놓고 파일을 뺐다가 넣었다 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램, 보통 뭐 16기가, 뭐 8기가, 뭐 32기가 이렇게 나오는 이 친구는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뭐 JVM, 그 다음에 OS,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텔리제이 이런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이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그럼 이제 다시 쉽게 얘기하면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리고 그래서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뭐 연산 같은 프로그램 코드들을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주 JVM은 메모리 영역이 3개예요. 그죠? 스택, 메소드, 그 다음에 힙. 그러면 요거는 램에 저장되는 걸까요? HDD에 저장되는 걸까요? 그죠? 램에 저장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버퍼링은 언제 생기냐? 내가 이 램이 꽉 차버렸어. 이 OS가 관리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램의 용량이 꽉 찼어. 자, 이때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 여기 우리가 이제 HDD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임시로 야, 나 램 꽉 찼으니까 요 정도 좀 빌릴게. 빌려서 여기를 램처럼 쓸게 하고 하는 게 버퍼링.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임시로 대여하는 행위를 버퍼링이라 불러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메모리가 꽉 찼는데 대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OS가 꺼져요. 우리 JVM이 여기 메모리 꽉 차면 어떤 일이 발생했죠? 꺼졌죠? 꺼진다고 했어요, 제가. 자,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버퍼링을 하지 않으면 OS가 꺼져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안 꺼지게 하려고 여기다가 메모리 공간을 배워서 여기다가 처리하는 코드들을,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가 얘가 처리가 다 됐어. 그럼 여기로 다시 옮기겠죠? 그러면 다시 좀 빨라져요. 그래서 버퍼링이라는 친구는 뭐냐면, 자, 우리가 임시 공간을 마련해서 HDD에다가 여기다가 저장해 놓고 쓰는 거예요. 자, 여기가 느리다 보니까 여기서 읽고 쓰는 게 느린 거죠. 자, 그게 우리가 버퍼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버퍼를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첫 번째로 뭐 쓸 거냐? 우리가 지금 인풋 스트림 리더를 이용해서 하나씩 이렇게 받아오고 있는데, 버퍼로 미리 임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엔터가 하는 것까지 받아올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씩 받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씩 받아오면 계속 입력 이렇게 하니까 하나씩 문자를 받아오니까 불편하죠. 불편해서 어떻게 할 거냐? 버퍼에다가 한꺼번에 받을 거예요. 한꺼번에 받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이게 버퍼입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을 마련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자, 문자열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좀 보면. 자, 4번에 있네요. 자, 버퍼라는 것은 데이터를 바이트 하나씩 처리하거나 하지 않고 임시에 마련한 메모리 공간에다가 모아두는 행위를 버퍼라 불러요. 버퍼.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을 받을 건데 이번엔 라인갱이 있을 때까지의 데이터를 모아두고 처리하도록 시켜볼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번에 모아두었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데이터를 매번 호출하지 않죠. 매번 호출해서 리드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시스템 외부 장치에도 좀 더 부담이 덜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받아두는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매번 호출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어떻게? 매번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면 호출 횟수가 감소하죠. 리드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뭐 배워볼 거냐면 리드 라인이에요. 한 줄을 한꺼번에 버퍼에다가 받아서 쓸 거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받지 않기 때문에 호출 횟수가 줄어들죠. 때문에 처리 속도가 향상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쓸 필요 없이 한 줄을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 작성이 편리해요. 자, read가 아니라 read line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써볼 거냐면, 자, string buffer라는 친구를 좀 배워볼까 해요. string buffer. 자, 우리가 string buffer를 string builder라고 하는 친구를 자주 쓰는데, 이 두 개는 똑같은 친구인데, 하나는 스레드 동기화가 돼 있는 거고요. 싱크로나이즈드로. 자, 이 친구는 스레드 동기화가 안 돼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친구를 씁니다. 스레드 동기화가 뭐였냐? 자, 요소가 하나 있으면, 자, 여러 개의 요소가 동시에 참조했을 때, 예를 들어 얘가 플러스 한다 했을 때, 자, 4개가 참조하면 0에서 4가 돼야 되는데, 여기 동시에 참조하는 게 있다? 그러면 4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다. 요걸 우리가 동기화되지 않은 상태, 싱크로나이즈드가 되지 않은 상태라 했죠. 그래서, 요 버퍼는 요 스레드 동기화, 싱크로나이즈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싱크로나이즈드가 구현되어 있는 문자열 버퍼라 생각하면 되고, 이 친구는 아닌 건데. 자,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이것 둘 다 문자열이에요. 자, 둘 다 문자열인데, 자, 하나는 빌더, 자, 버퍼인데, 그냥 하나 버퍼로만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저장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은 문자열이에요. 자, 기존의 문자열은 저장 공간 없이 그냥 쓰는 거고, 버퍼는 저장 공간이 있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문자열에다가 더하기는 하고, 어떤 문자를 계속 더해요. 자, 더하고. 그럼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어 A를 더하고, B를 더하고, C를 더하고, D를 더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A가 만들어지고, A, B를 더한 A, B가 만들어지고, B도 만들어야겠다. B가 만들어지고, A, B가 만들어지고, 또 C를 더하니까 C가 만들어지고, A, B, C가 만들어지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근데 버퍼인 경우에는 임시 공간을 이렇게 마련했기 때문에, 자, 내가 이렇게 더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A를 더하고, 자, A를 만들지 않고 A를 더하고, B를 더하고, C를 더하고, D를 더하고, 그리고 문자열 A, B, C, D를 만들어요. 자, 이 친구를 계속 문자열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를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처음에는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밑에서 볼게요. 자, 버퍼드 리더랑 버퍼드 라이터 이렇게 볼 거예요. 자, 버퍼드 리더랑 버퍼드 라이터. 자, 이 친구는 문자를 총 8192개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임시 공간을 가지고 있대요. 임시 공간. 대략 8KB 정도가 되는 거래요. 킬로바이트. 자, 여기 보면 이제 000이 이제 킬로죠. 000이 킬로. 그래서 이제 0이 3개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이걸로 우리가 한 줄을 받아서 처리해 볼 거예요. 자, 코드는 심플해요. 자, 아주 심플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버퍼가 없을 때는 한 줄씩 계속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자, 여기 우리가 작성한 코드예요. 자, 그런데, 자, 버퍼를 쓰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난대요. 자, read line. 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프로젝트에 오셔서, 자, 마우스 오른쪽 세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대문자 L 36에 버퍼. 자, 버퍼라고만 할게요. 자, 메인.
자,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여기 인풋 스트림 리더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받아서 반복문으로 계속 처리하고 있는 거죠? 문자가 있을 때까지. 자, 요거를 우리가 버퍼에다가 한 방에 처리하도록 할 거예요. 한 방에 라인 갱이 있을 때까지. 자, 그래서 다시 버퍼에 와서 자, 이번엔 바로 오토 클로저로 처리해 볼게요. try 자, 소괄호 자, 버퍼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인풋 스트림 리더를 써야 돼요. 자, 인풋 스트림 리더의 ISR은 new input stream reader의 system.in 트라이 캐치를 강제하죠. 마우스 올려서 캐치절 추가. 이게 없으면 추가 액션으로 캐치절 추가. 자, 다시 마우스 올려서 추가 액션 캐치절 추가. 자, 이번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거냐면 자, 누구의 도움? 버퍼드 리더라는 친구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버퍼드 리더예요. 우리가 이거를 VR 이렇게 줄여서 불러요. 자, new 버퍼드 리더예요. 자, 이 친구는 꼭 생성할 때 리더 계열의 인풋 스트림을 받아야 된대요. 자, 리더 계열의 인풋 스트림.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파일을 받는다. 그럼 파일 인풋 스트림 리더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렇게 리더 계열, 그러니까 문자열 처리 계열을 받아야 된대요. 자, 여기다가 ISR 이렇게 넣을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소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많은 개발자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식으로 두긴 해요. 자,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해놨죠. 지금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렇게 줄여서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렬을 조금 여러분들 스타일 맞게 하셔야 되고요. 자, 저는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우리는 아까 여러 줄을 받으려고 반복문으로 쭉 받았는데 이 친구는 버퍼를 이용해서 한 줄로 받을 수 있대요.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버퍼로 임시 저장 공간에 문자열을 라인 개행까지 받을 수 있다. 자, 한번 받아볼게요. 자, 문자열에 str은 br.read 자, 보면 read 말고 read line 있죠? 자, 이거는 뭐다? 라인 갱이 있을 때까지. 자, 그래서 sout으로 입력한 문자 열이네요. 퍼센트 %s 하고 쉼표 str. 그러면 이 두 개가 자동으로 클로즈 되고 끝나면 이 코드가 자, 지금 현재 BR은 여러 라인 갱을 엔터 칠 때까지 받는 거죠. 여러 라인 갱이 아니라 라인 갱이 있을 때까지 문자열을 쭉 받는 거죠. 이만큼 버퍼를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볼게요. 실행.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죠. 오, 잘 되죠, 그쵸?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누구랑 똑같은지 알 수 있어요. 누구랑 똑같죠? 우리 스캐너. 스캐너가 이 버퍼가 구현된 친구예요. 스캐너의 스캔은 new 스캐너의 system.in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scanner.next 그죠? 라인이 있나요? 자, 요거 그쵸? 요 두 개가 요 인풋 스트림이랑 버퍼로 구현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석 달아 놓을게요. 자, 이게 뭐다? 밑에 코드를 스캐너로 구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쓰기 편하라고죠. 자, 여러분들이 자바도 모르는데 갑자기 입력 받으려면 인풋 스트림이 필요해요. 버퍼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업을 오토 클로즈 해야 돼요. 하고 하면 여러분들 자바 아무도 안 하겠죠?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캐너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실행해보면 아까 실행해봤네요, 그쵸? 자,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보면 우리가 버퍼를 썼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다? 라인을 쓸 수 있다. 리드라인. 이전 수업을 보면, 이전 수업. 자, 이렇게 반복문을 써서 하나씩 받고 있죠? 성능이 계속 떨어지겠죠? 이렇게 받게 되면. 버퍼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버퍼 한번 해봤고요. 자, 버퍼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 쉬었다가 와가지고, 쉬었다 와서, 스트링 버퍼를 한번 볼까 해요. 자, 보면, 자, 스트링 버퍼랑 스트링 빌더 이렇게 있죠. 이것도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이 친구는, 굉장히 유용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급 개발자가 되면 문자열은 안 써요. 그러니까 쓰긴 쓰는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바뀌거나 누적된다 그러면 누적 데이터는 스트링을 안 쓰고 무조건 스트링 빌더 또는 스트링 버퍼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쉬었다가 오죠, 뭐, 그쵸? 10분까지 쉬었다 올게요.